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보다시피 웹 어셈블리에 대해서 할 건데, 저는 웹 어셈블리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변 개발자분들께서 웹 어셈블리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이제 왔어? 이제 좀 왔음에 대해서, 웹 어셈블리에 대해서 좀 장점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화두부터 좀 던지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좀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알고리즘이 필요 없다? 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 아니면은 좀 생각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필요 없다. 그 이유는 안 쓰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왜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이 있어서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인데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좀 백엔드 단에서 페이지네이션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작게 해가지고 분할해서 주거나 애초에 자체적인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일 자체가 많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혹은 대규모 데이터를 하더라도 연산 자체가 좀 가벼운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많이 들고 오는 것보다는 프론트에서 연산하는 것 자체는 가볍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프론트엔드에서는 주로 성능 최적화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정의를 해봤는데 프론트엔드 성능 최적화라고 했을 때 주로 빌드 시간 혹은 돔이 생성되고 유저가 인터랙트 할 수 있는 시간까지의 시간을 최적화하는 것을 주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론트엔드 생태계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jQuery 혹은 그 이전 그때까지는 자바스크립트가 되게 정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적인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 뜻은 생태계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저희의 생태계에서도 좀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속도의 비용이 큰 환경에서 하이 퍼포먼스를 내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 보는 아저씨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브렌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께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었을 때는 10일 만에 창조했어요. 1995년에. 완전 크리에이티브하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C 언어, 자바 같은 경우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덤벼가지고 이제 새로운 연구소 같은 데에서 만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0일 만에 자바스크립트 창조할 정도로 자바스크립트를 저희가 작동하는 걸 생각하다 보면은 얘가 왜 이렇게 작동하지? 라는 것들이 보면은 조금 시간이 급해서 혹은 이 사람이 나 이렇게 개발 잘해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급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주관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1995년에 자바스크립트 사용 방식 이때는 기껏해야 폼을 다루는 정도였겠죠. 파일을 전송하고 파일을 받는 정도. 근데 현재는 이제 리액트, 뷰, 앵귤러 등등의 생태계가 등장하면서 사용 방식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좋아했던 부분인데 웹 어셈블리 개발자 팀께서 얘기했던 건데 사실 다른 영어는 해석 안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를 강조했는데 historical accident, 역사적 우연이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등장하고 여기가 이제 완성되는 동안 자바스크립트가 표준으로 됐다는 것 자체는 좀 역사적인 우연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요. 웹 어셈블리 팀 개발자 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살짝 공감을 하긴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C 언어 혹은 다른 언어로 시작을 하면서 되게 타입 같은 거나 아니면 개발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와 좀 궤를 달리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표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도 나오지만 타입스크립트도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은 이게 뭔 타입이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웹 어셈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웹 어셈블리란 무엇일까? 정의를 좀 내리자면은 이건 MDN에서 가져온 정의인데 웹 어셈블리는 최신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코드다. 네이티브에 가까운 성능이고 뭐 바이러니 폰에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단어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키포인트인데 자바스크립트와 함께 실행되며 서로를 보완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잠시 기다렸다 할게요.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와 함께 서로를 보완한다는 거는 이따가 제가 예제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웹 어셈블리는 저는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이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연산이 과하게 비용이 큰 경우 어, 뒤에 예시를 보여주긴 할 건데 맛보기를 좀 가져오자면은 피그마 같은 경우는 웹 어셈블리로 만들어진 걸로 유명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연산 자체가 애초에 좀 클 것 같은 환경에서는 웹 어셈블리 쓰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에서는 이거를 사용하는 데는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랑 똑같은 비슷한 말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의 95% 정도의 브라우저에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5% 같은 경우도 좀 뭐 흔히 말하면 바벨 같은 거죠. 바벨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되게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크롬, 뭐 사파리 등 브라우저 벤더들께서 2016년인가 그때 이제 웹 어셈블리를 다 같이 개발하자고 논의를 나누어 가지고 거의 3년 정도 만에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브라우저 벤더들도 얘네 웹 어셈블리 자체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한다. 쉽게 아까는 C 언어, C++, 러스트 같은 걸 얘기했지만은 파이썬 이런 것도 가능하고 좀 되게 새로운 언어들도 되게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자체가 좋고 보안성이 우수하다. 사실 보안성이 우수를 들어가면은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상화 환경에서 메모리가 되게 좀 최적화되어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은 왜 빠를까? 이것도 좀 딥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JS 엔진 같은 경우는 5가지 단계로 그 JS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구문을 파싱하고 거기에서 컴파일, 옵티마이징, 그 다음에 리옵티마이징, 그 다음에 익스큐션, 그 다음에 가이비지 컬렉션이 있는데 웹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단계 자체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얘네들 자체에서 단계 자체에서 최적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싱 같은 경우는 웹 어셈블리는 아까 바이너리 포맷이다라고 이제 PPT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해놨는데 바이너리 포맷이면 좋은 점이 이 파싱 부분에서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제 파싱이라 하면은 HTML 도움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링크가 걸려 있는데 저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웹 어셈블리 디자인 팀께서 23배 정도에 가까운 성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컴파일이나 옵티마이징은 뭐 애초에 바이너리 포맷이기 때문에 최적화 그 컴파일 자체의 단계가 되게 가볍고 옵티마이징은 이제 집 컴파일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집 컴파일러도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짓에서의 활동을 좀 최적화가 되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렇게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키워드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비해 크기가 더 작다. 미리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서 최적화 시간이 덜 걸린다. 그리고 웹 어셈블리는 뭐 타입 정보가 내장되어 있어 리옵티마이징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수동으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으므로 가비지 컬렉션이 필요하지 않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비지 컬렉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웹 어셈블리어의 미래 그러니까 개발을 진행하는 분야를 보면은 가비지 컬렉션은 도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한테도 좀 러닝 커브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키워드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제 주변에 가가지고 이거 웹 어셈블리 좋아. 뭐 그거 컴파일 되게 좋던데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카카오 앤드 프론트 엔드 팀에서 했던 자료인데 사실 성능을 제가 직접 비교를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부터 엣지 디텍션, 즉 뭔가 연산 비용 자체가 큰 애들인데 여기서 이제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연산 비용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서도 그 역순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되게 많이 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어, 자바스크립트랑 이제 웹 어셈블리어랑 이제 50번 정도로 해가지고 평균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약 2배에서 3배 정도의 효율을 보이고 있어요. 되게 속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어,
사실 여기 벤치마킹에서는 그런데 이제 웹 어셈블리 자체에서 논문을 낸 것도 있거든요. 성능에 대한 논문. 여기에서도 뭐 고점이 고점일수록 여기서도 보면은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5mm 정도밖에 5ms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엣지 디텍션 같은 경우는 거의 100ms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즉 연산 속도에 따라서 그 효율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논문에서는 웹 어셈블리 팀 논문에서는 20%에서 30% 정도는 최소 보장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웹 어셈블리를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은 C 언어, 스플플, 러스트 저 그런 거 몰라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 코드 작성, 두 번째 컴파일, 세 번째 불러서 사용. 되게 간단하죠. 근데 사실 첫 번째 단계에서 C 언어, 스플플, 러스트 등의 코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저는 일단 화두를 던지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웹뷰로 할 때 이제 네이티브 앱에 있는 메소드를 웹뷰로 전달해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웹 생태계가 겹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만들어서 준 거를 저희가 사용을 한 건데 1번의 과정이 없다면은 사실 2번까지는 컴파일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면은 사실 3번 모듈 불러서 사용하는 것밖에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예시로 코드를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행렬을 곱셈하는 계산이고 아래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한 add 펑션 두 개의 인자를 더해서 반환하는 건데 간단하게 C 언어로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실 분은 실제로 C 언어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em 스크립트, m 스크립트는 keep alive라는 옵션을 꼭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컴파일 단계에서 C 언어 자체는 최적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혹은 이미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메모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keep alive라고 쌓이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듈 자체를 익스포트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 언어 이 정도의 그냥 코드를 가지고 컴파일을 하면 돼요. 컴파일은 mscript라는 툴을 이용해가지고 빌드 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컴파일하면 돼요. 옵션이 많긴 하지만은 사실 저희는 tsconfig나 뭐 등등 옵션도 되게 많은데 저 정도의 옵션은 뭐 저희가 해야 된다면은 그래도 공부했을 때 어렵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는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거는 여기 exported functions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add, matrix, multiply, malloc, free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하고 싶은 혹은 내뿜고 싶은 펑션들만 저렇게 배열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만 하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바꿀 거는 이 exported functions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비슷한 배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럼 이 컴파일한 거를 했을 때는 이렇게 가져오면 끝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create 모듈이라는 옵션을 줬었는데 임포트 해가지고 create 모듈을 가져와가지고 유즈 이펙트에서 불러서 저장만 하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레이트 모듈을 한 다음에 그냥 뭐 저렇게 저 같은 경우는 편의를 위해 가지고 저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뭐 저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번만 호출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쓰고 싶다면 저렇게 저장해서 써도 되는 거고 그냥 모듈에서 뭐 C랩 좀 형태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저장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 결과물은 제가 CSS 하나도 없는 만들었는데 2 플러스 3은 add 펑션 했을 때 5 맞죠? 그다음에 저 이제 1,2 뭐 3,4 이런 식으로 행렬 곱을 했는데 행렬 곱 또한 정확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웹 어셈블리인지 저는 모를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리액트 개발자가 성능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도 리액트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웹 어셈블리어 자체는 이식성이 되게 좋아요. 리액트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저거는 자바스크립트, 뭐 뷰, 앵귤러나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별개 문제인데 사실 그렇게만은 가볍진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매트릭스 곡을 만들 때
일부러 플로트 형식으로 만든 게 보이나요? 사실 예제에서는 인트형이었지만은 여기서 좀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실수형을 가져왔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런 실수 혹은 정수라는 게 그렇게까지 구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매핑해주는 과정이에요. 타입드 어레이를 이용해가지고 뭐 플로 32 어레이를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 이런 건데 이거는 코드로 얘기 들었을 때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배열 하나 만들어가지고 메모리를 주고 계산을 하고 메모리를 해제한다. C언어의 컴파일, C언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진입 장벽이 높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웹 어셈블리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연산 자체가 이미 비용 큰 애들 생태계에서는 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피그마 저건 이제 에반 월레스가 얘기한 웹 어셈블리어를 이용했을 때 로딩 속도가 3배가 줄어들었다 정도로 웹 어셈블리어를 좋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캐드 이제 뭐 캐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캐드도 이제 웹 자체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즉 컴퓨터의 성능보다는 브라우저의 성능이 오히려 더 영향을 갈 수 있겠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오픈CV 사실 제가 저 예제를 만들어서 가져오려 했는데 이미지 인식 같은 경우가 저는 되게 재미있는 분야거든요. 제 관심 분야 중 하나인데 저런 식으로 이미지를 인식해가지고 거기에 카메라 정보를 주고 카메라 정보를 주면은 데이터를 인식해가지고 저렇게 스토크를 완성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렌더를 하더라도 저기서 봤을 때 끊기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끊긴다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성능, 속도 자체가 빨라서예요. 저걸 제가 저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당구공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JS로 하니까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애초에 저 오픈CV라는 생태계랑 결합 자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 개발 난이도 높았지만 애초에 가져올 수 있는 C++에서는 이미 오픈CV로 저렇게 스도쿠를 하는 알고리즘도 이미 거의 다 있을 거고 카메라를 연동하는 것도 다 있을 거고 그거를 저는 가져와서 쓰기만 하면 돼요. 즉 다른 생태계랑 합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새로운 시도를 엄청 많이 할 수 있다. 근데 그 시도에 대한 난이도가 되게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C++ 라이브러리, 파이썬 라이브러리, 생태계 엄청 크신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혼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제인데 이거는 이제 운영체제를 생각했을 때 이게 신드라는 그 연산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속도를 개선해주는 연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게임에서는 엄청 큰 효율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웹 어셈블리 자체에서 이제 신드라는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웹 어셈블리 게임도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이렇고 저기 맨 아래 보시면은 보라색만 제가 가볍게 만들었던 예시인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드리나요? 네, 아까 임포트 하는 부분들이 네. 다 비공개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어찌됐든 그 원래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듈 임포트 할 때는 뭐 레지 로딩을 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임포트 하잖아요. 이 모듈은 이때 무조건 위치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보장하고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제 같은 경우는 유지필트 내에서 비공개적으로 얘를 모듈을 불러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떤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전 페이지 넘어가면 이게 사실 비동기적인 것도 맞긴 한데 그 모듈 크레이트 모듈 자체는 이미 그 변수로 되어 있는 거고 얘를 이제 만들었을 때는 프로미즈로 롤백이 돼서 애초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있는지도 검사하면 좋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가벼운 예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화면 팔수록은 좀 더 섬세한 기능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러면 임포트 할 때 다 만약 프로미스 래핑 되어 있다면 이게 어쨌든 프로미스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은 이건 비동기적인 모듈이겠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뭐
프로미스로 되게 히스토리라는 게 있으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잘 몰라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예요. 네. 아까 뭐 시어너나 러스트 같은 그 모듈을 그게 이제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돼서 이 리액트 코드로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렇게 지원하는 언어가 30개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는 없는 건가요? 자바스크립트도 있는 건데 사실 조금 더 비슷한 건데 어셈블리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좀 타입스크립트랑 오히려 비슷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TS스럽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쓴다고 할 때 뭔가 좀 무겁고 복잡한 문선들만 이걸로 쓰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섞어서 쓸 수도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생태계 자체가 합쳐진 거지만은 저희가 사용할 때는 리액트스럽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JS인지 웹 어셈블리인지는 사용단에서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혹시 이제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마무리. 네. 마지막으로 그 아까 마지막에 에멀록이랑 프립을 리액트에서 그 JS 코드에서 해준 걸로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띄어놓은 내부에서는 내부 그 함수에서 작성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관리해줘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말록과 프리 예제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C 언어 자체에서도 해주는 것도 맞지만은 네. JS에서도 여기서 보시면 익스폴리드 펑션에서 말록이랑 프리를 저도 호출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그 컴퓨터 비전 아까 얘기 드린 오픈CV를 할 때 성능을 좀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점에서 메모리가 여기까지 있고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가 걸릴 것이다. 이런 것을 할 거면은 가비지 컬렉터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메모리를 할당하고 메모리를 해제를 해주는 게 성능적인 계산이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S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예제인데 그 부분은 좀 제가 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